할아버지의 정원은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높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지요. 아미르는 매주 할아버지 댁에 가요. 할아버지는 꽃과 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아미르는 할아버지를 도와 식물에 물을 주고 거름도 만들어요. 하루 종일 할아버지와 함께 일해요. 아미르와 할아버지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정원의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곤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미르가 물었어요. 정원이 죽어가고 있단다. 하고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왜요? 아미르가 물었어요. 해충이 식물을 해치고 있어. 무당벌레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무당벌레는 해충을 먹어치우거든. 무당벌레가 없으면 정원의 꽃과 나무는 죽고 말 거야. 할아버지, 제가 꼭 무당벌레를 찾아올게요. 하고 아미르가 말했어요. 다음 일주일 내내 아미르는 여기저기서 무당벌레를 찾아서 모았어요. 무당벌레 한 마리는 운동장에서 찾았고, 2마리는 가게에서 찾았어요. 3마리는 공원에서 찾았고, 4마리는 텔레비전 뒤에서 찾았지요. 다음 주에 아미르는 무당벌레 10마리가 들어있는 병을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정말 잘했다, 아미르야.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기뻤어요. 무당벌레는 아주 배가 고팠고요. 무당벌레가 해충을 먹어치우자 정원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정원은 쑥쑥 자라 많은 열매를 맺었답니다. 얼른 일어나야지. 더 자고 싶었지만 기지개를 쭉 펴고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양치질과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알림장을 펴고 준비물을 챙겼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정원의 개나리꽃을 보며 인사했어요. 학교 갔다 올게. 너무 아쉬웠지만 꽃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앞집 할머니와 강아지 만두가 보여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얼른 가야지. 학교 늦겠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만두야, 갔다 올게. 큰 길로 나가 차들이 쌩쌩 달리는 내거리에 닿았어요. 녹색 어머니 당번인 현주 엄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파란 신호등이 켜지자 아줌마가 웃으며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앞을 잘 보고 장난도 안 치고 얼른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교문에 나와 계신 학교 보안관 아저씨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글짐 옆을 지나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요. 교실에 들어서며 친구들에게 인사해요. 얘들아, 안녕?
아주 먼 옛날, 동물들은 다리가 없었어요. 모두 기어다녔죠. 오직 사람만 걸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마법사는 동물들에게 다리를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동물도 사람처럼 걸어 다녔으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동물들에게 알렸어요. 동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축하했어요. 생쥐는 악어에게 말했어요. 다리가 생기면 우리도 키가 커질 거야. 그러면 더 멀리 볼 수 있겠지? 마법사가 다리를 주는 날이 되었어요. 모든 동물이 산 꼭대기에 있는 마법사의 집으로 갔어요. 마법사는 짐승들에게 다리를 4개씩 주고 새들에게는 다리를 2개씩 주었어요. 다리가 생긴 동물들은 모두 좋아했어요. 마지막으로 마법사에게 온 것은 지네였어요. 마법사는 물었어요. 아직 여기 오지 않은 동물이 또 있니? 지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마지막 동물이에요. 마법사는 생각했어요. 이제 다리가 필요한 동물이 더 없으니 남은 다리는 지네에게 모두 주어야겠어. 그래서 지네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리를 받았어요. 지네가 떠난 뒤에 뱀이 왔어요. 지네가 마지막 동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뱀이 말했어요. 마법사님, 저에게도 다리를 주세요. 이제 남은 다리가 없단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마법사가 물었어요. 뱀이 대답했어요. 깜빡 잠이 들어서 늦었어요. 마법사는 뱀에게 줄 다리가 남아있는지 샅샅이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마법사가 말했어요. 남은 다리가 정말 하나도 없구나. 뱀은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뱀은 아직까지 다리가 없이 기어다닌답니다. 엄마와 서빈이는 우체국에 가는 길이에요. 베트남에 계신 외할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보낼 거예요. 우체국 앞에는 빨간 우체통이 있고요. 태극기와 우체국 깃발이 바람에 휘날려요. 서빈이는 예쁜 우체통에 자기가 쓴 편지를 넣어보고 싶습니다. 엄마와 서빈이는 선물을 넣을 상자를 사려고 해요. 소포상자 측정함에 선물을 놓아보니 3호 상자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선물을 상자에 넣고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였어요. 엄마는 국제소포 용지에 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엄마가 주소를 쓸 동안 서빈이는 얼른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인 수가 5명이래요. 조금 기다려야만 해요. 서빈이가 무인 우편 접수기를 발견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안내문을 읽어보니 국제소포는 보낼 수 없답니다. 딩동, 서빈이네 차례예요. 창고에 놓인 저울에 소포 상자를 올려놓았어요. 담당 직원이 소포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무게를 확인해요. 담당 직원이 항공편과 선편 중 어느 것으로 보낼 거냐고 물어요.
항공편은 비행기에 실어 보내는 거고, 선편은 배에 실어 보내는 거래요. 서빈이와 엄마는 물건이 빨리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영수증을 받고 우체국 문을 나섰어요. 서빈이는 외할아버지가 소포를 받고 기뻐하실 모습이 떠올라 뿌듯했어요. 동네도 학교도 친구들도 모두 낯설어요. 바로 어제 이사를 왔거든요. 찾을 수 있어. 대문을 나와 타박타박 걸어갔어요. 왼쪽은 부동산, 오른쪽은 꽃집. 여기도 아니야. 매콤달콤 떡볶이랑 김밥을 파는 분식집. 옆집은 미역과 멸치를 파는 건어물 가게. 못, 망치, 빗자루를 파는 철물점. 어디 있지? 소방서, 경찰서, 약국, 우편 취급소 앞을 지났어요. 여기는 어디지? 가만 주위를 살폈어요. 학교가 보여요. 아이스크림 가게랑 치킨집도 보여요. 맞아, 이 길이야. 발걸음이 씩씩해졌어요. 국수집을 지나니 맛있는 빵 냄새가 나요. 빵집이 여기 있었어요. 과일 가게 옆에요.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큰 소리로 말해요. 아저씨, 식빵이랑 꽈배기 주세요. 한국에는 어떤 전통 음식들이 있을까? 곡식을 깨끗하게 씻어 물을 붓고 밥솥에 넣고 끓여 만드는 밥. 흰쌀밥, 현미밥, 보리밥, 흑미밥, 콩밥, 조밥. 여러 가지 맛있는 밥. 바다에서 자란 해초를 따서 얇게 펴서 말리고 자른 김. 구워서 간식으로 먹고 밥을 싸서 김밥도 만들어 먹고. 배추와 무를 소금에 절이고 젓갈과 고춧가루, 마늘을 버무린 김치.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동치미도 있고 오이나 파, 양배추로 만든 김치도 있고 콩을 삶아 만든 메주를 발효시켜 만든 된장하고 간장, 고춧가루 넣어 만든 고추장, 국에 넣고 찌개에 쓰고 반찬을 만들고 어디에든 쓰이는 맛있는 장. 쌀을 빻아 만든 쌀가루를 쪄서 만든 떡. 길게 뽑아낸 가래떡. 팥을 켜켜이 넣은 시루떡. 설탕과 깨를 넣은 꿀떡. 생일 축하하는 수수팥떡. 하얗고 폭신한 설기떡. 가래떡 얇게 썰어 육수에 넣고 끓인 떡국. 녹두를 갈고 김치 넣고 숙주 넣고 기름을 둘러붙인 빈대떡. 도토리와 메밀을 갈고 끓이고 굳혀서 간장을 뿌려 먹는 도토리묵, 메밀묵. 엿기름으로 쌀을 삭혀서 만든 달콤한 식혜와 엿. 들판과 산에 난 풀을 뜯어다가 데치거나 삶아 양념하면 맛있는 나물. 고사리, 곤드레, 냉이.
돌나물, 미나리, 쑥, 참나물, 취나물. 밥에도 넣고 반찬도 하고. 고기, 야채, 나물, 달걀, 고추장, 참기름 넣고 쓱쓱 비벼 먹는 비빔밥. 모두 정말 맛있어. 배고픈 생쥐가 숲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쥐가 마주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사자였어요. 마침 사자도 조금 배가 고팠어요. 사자가 무섭게 으르렁거렸어요. 생쥐는 벌벌 떨며 말했어요. 사자야, 제발 나를 잡아먹지 마. 나를 보내줘. 언젠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사자가 말했어요. 너처럼 작은 생쥐가 나를 돕는다고? 바보 같은 소리야. 그렇지만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으니 너를 놓아주겠어. 며칠 후에 사자는 다리에 철사가 감겨 꼼짝도 못하게 되었어요. 도와줘요! 하고 사자는 엉엉 울며 말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생쥐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사자야, 내가 이빨로 철사를 끊어줄게. 사자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생쥐야. 그리고 너를 무시해서 미안해. 우리 가족은 토요일 저녁이면 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해요. 오늘은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어요. 나는 깻잎과 상추와 고추를 큰 양푼에 넣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 물기를 탈탈 털고 작은 채반에 담았어요. 아빠는 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살살 뿌린 다음 프라이팬에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웠어요. 쌈장도 만들어서 종지에 담았어요. 엄마는 도마에 당근과 쪽파를 넣고 칼로 탁탁탁 자르고 썰었어요. 냄비에 보글보글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뚝배기 달걀찜도 만들었어요. 나는 행주로 식탁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냈어요. 김치는 보시기에 덜고요. 무말랭이 무침과 멸치볶음은 작은 접시에 덜었어요. 엄마가 국자로 국을 퍼서 대접에 담았어요. 그리고 파프리카와 오이를 썰어서 쌈채소와 함께 식탁에 놓았어요. 아빠가 밥솥을 열었어요. 주걱으로 밥을 저어주고 공기에 밥을 퍼요. 고소한 잡곡밥 냄새가 나요. 나는 수저통에서 수저 3벌을 꺼냈어요. 국그릇 옆에 한 벌씩 놓았어요. 앞접시도 하나씩 놓았어요. 저녁 밥상이 드디어 완성! 잘 먹겠습니다. 현우와 동생 진우는 오늘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2분 다 밤늦게 퇴근하신대요. 저녁 식사 전에 현우와 진우는 비누를 묻혀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기도 쓱 수건에 닦았고요. 진우가 수저통을 열고 수저를 꺼냈어요. 그래, 수저를 꺼낼 때는 손잡이 쪽을 잡고 꺼내야 된단다. 잘했다. 할아버지가 칭찬하셨습니다. 현우가 밥과 국을 나릅니다. 밥그릇의 오른쪽에 국그릇, 국그릇 오른쪽에 수저를 나란히 놓아요. 세 사람분을 놓고 나서 현우는 밥그릇 왼쪽에 국그릇, 국그릇 왼쪽에 수저를 놓아요. 현우는 왼손잡이라 이렇게 먹어야 편하거든요. 오늘 반찬은 불고기예요. 이야, 맛있겠다. 동생 진우가 먼저 먹으려고 젓가락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먼저 드셔야지. 현우가 말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리면서 진우가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진우를 칭찬하셨어요.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떠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집어먹어요. 현우는 조그만 조각을 찾으려고 젓가락으로 김치를 뒤적였어요. 할머니께서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밥 위에 놓아주셨어요. 반찬을 뒤적이면 안 돼. 내 젓가락이 닿은 반찬은 내가 먹어야 해. 진우는 젓가락질이 서툴러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떠먹듯이 먹었어요. 꼭꼭 씹어 먹어라. 할아버지 말씀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을 다 삼키고 나서야 진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입 안에 음식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우가 다 컸구나. 음식도 안 흘리고 야무지게 잘 먹네. 애취! 할아버지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려서 입 안의 음식이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어이구, 미안하구나.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 편이세요. 현우와 진우도 어른들의 속도에 맞춥니다. 두 분이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자 현우와 진우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외쳤어요. 잘 먹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명절들이 있을까요? 1월 1일 설날입니다.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떡국을 먹고 윷놀이를 합니다. 도, 개, 걸, 윷, 모. 정월 대보름입니다. 음력 1월 15일입니다. 둥근 달을 보며 오곡밥이랑 나물을 먹습니다. 부럼을 깨물고 쥐불놀이를 합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그네를 타고 씨름을 합니다. 쑥을 뜯어 만든 수리떡을 먹습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합니다.
복날입니다. 몹시 더운 여름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 삼계탕을 먹고 힘을 냅니다. 칠석입니다. 음력 7월 7일입니다. 하늘나라 직녀와 견우가 만나는 날. 별에게 소원을 빕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가장 큰 명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핵곡식이 가득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있습니다. 송편을 먹고 성묘를 갑니다. 동지는 1년 중에 낮이 제일 짧은 날입니다. 새해 달력을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어 팥죽을 만듭니다. 나쁜 귀신을 쫓는 팥죽입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재미난 명절들이 많습니다. 존이라는 남자아이와 준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존과 준은 달에 가보기로 했어요. 달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갈까? 존이 물었어요. 준은 말했어요. 음식을 가져가자. 그럼 우리 멜론을 가져가자. 멜론을 먹을 숟가락도 챙길게. 존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멜론과 숟가락을 가방에 넣었어요. 존과 준은 로켓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 신발을 신고 달까지 날아갈 수 있었어요. 존과 준은 달에 도착해서 모래 언덕을 굴러다녔어요. 두 사람은 점심으로 멜론을 먹었어요. 달에서 먹는 멜론은 더 달콤했어요. 점심을 먹은 후에 존과 준은 낮잠을 잤어요. 그때 우주 부엉이가 나타나 부엉부엉 울었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로켓 신발을 신고 달을 떠났어요. 존과 준은 집에 돌아와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달에 가보고 싶나요? 아기 사슴 로미는 달리기를 아주 잘했어요. 로미는 토끼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어요. 내가 토끼를 이겼어. 로미는 코끼리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어요. 내가 코끼리도 이겼어. 로미는 단번에 시냇물을 건넜어요. 로미는 더 빨리 달리고 싶었어요. 로미는 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렸어요. 그러다 돌뿌리에 발이 걸리고 말았어요. 로미는 풀썩 넘어졌어요. 로미는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눈물이 나왔어요. 원숭이가 와서 로미의 다리를 고쳐주려고 했어요. 로미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곰이 와서 로미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래도 로미는 울음을 그칠 수 없었어요. 엄마 사슴이 와서 로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로미야, 이제부터는 달릴 때 앞을 잘 보렴. 무당벌레 라라는 특별한 벌레였어요. 친구들과 달리 라라의 날개는 노란색이었거든요. 모두가 라라의 노란색 날개를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나비 비비는 라라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마귀 만토는 항상 손을 흔들었고요. 심지어 투명한 거미 세사도 라라를 보면 반가워했어요. 학교에도 라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라라는 다른 무당벌레처럼 되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빨간색 날개를 갖고 싶어요. 하고 라라는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라라의 날개를 빨간색으로 칠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아무도 라라에게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라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도 라라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라라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라라의 새로운 빨간색 날개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라라를 발견할 때까지 말이에요. 라라, 너의 예쁜 노란색 날개가 빨간색이 되었구나. 라라의 친구들은 모두 놀랐어요. 라라야, 너인 줄 몰랐어. 너의 노란색 날개는 정말 특별해. 선생님이 말했어요. 라라야, 노란색 날개는 너에게 아주 잘 어울린단다. 시포의 큰 점이나 셀리의 긴 다리처럼 말이야. 라라는 집에 돌아와서 목욕을 했어요. 다시 빛나는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개를 잘 닦았어요. 라라는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는 내 날개를 다른 색으로 바꾸지 않을 거야. 물론 가끔 새로운 색깔을 칠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 앞 건널목에 교감 선생님이 서 계시네요.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는 씩씩하게 인사를 했어요.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진 것을 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넜어요. 교문을 들어가 현관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다가 짝꿍 은성이를 만났어요. 은성아, 안녕? 동우야, 일찍 왔네? 우리 둘은 복도를 지나 우리 반 교실로 갔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반갑게 아침 인사를 하시네요. 수업 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손을 들어 선생님께 알려요. 체육 시간이에요. 신난다. 나는 체육 시간이 가장 좋아요. 체육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피구를 할 거야. 이런. 은성이가 피구를 하다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요. 은성이를 데리고 보건실에 갔어요. 보건 선생님이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셨어요. 점심시간이에요. 선생님과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줄 맞춰 급식실로 갑니다. 나는 소시지 반찬을 좋아해요. 하지만 김치도 아주 잘 먹지요. 수업이 끝나고 청소도 다 했어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동우야,
조심해서 가거라. 학교 주변을 살피시던 학교 보안관 아저씨가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나는 즐겁게 집으로 가요. 엄마, 열나. 어제부터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더니 열까지 났어요. 그러네. 엄마가 지금 바쁜데 병원에 혼자 다녀올 수 있겠니? 혼자? 수호는 씩씩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혼자서 엄마랑 같이 다니던 소아과에 갔어요. 수호 혼자 왔네? 간호사 선생님이 다정하게 맞아주셨어요. 얼른 접수를 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열을 재고 진료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슴이랑 등에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하셨어요. 입 크게 벌리고 아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무 막대로 혓바닥을 누르고 목을 살피더니 목이 많이 부었구나 하셨어요. 구역질도 나고 눈물도 찔끔 났지만 꾹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진료실을 나와 진료비를 내고 약 처방전 2장을 받았어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약사 선생님께 드리니 약을 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약 먹어.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약봉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 씩씩하네. 혼자 병원도 갔다 오고. 엄마 칭찬에 벌써 다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내 동생 돌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딱 1년 되는 날이 돌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시고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도 오셨어요. 할머니가 상자에 예쁜 한복을 담아 오셨어요. 동생 돌 한복이래요. 한복도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평상시에 입는 일상복도 있고, 돌에 입는 돌복, 혼인할 때 입는 혼례복도 있대요. 여름 한복은 시원한 옷감인 못이나 삼배로 만들고, 겨울 한복은 따뜻한 비단이나 무명으로 옷을 만든대요. 남자아이 돌 한복을 상자에서 하나씩 꺼냈어요. 윗돌이인 저고리, 바지, 조끼인 배자, 겉에 입는 까치 두루마기와 전복이 들어있어요. 머리에 쓰는 복건도 있네요. 할머니, 뭐부터 입어요? 저고리, 바지, 배자, 까치 두루마기, 전복. 이런 순서대로 입으면 돼. 예쁜 한복을 입은 동생이 얼른 보고 싶어요. 문득 서랍 속에 있는 내 한복이 생각났어요. 얼른 한복을 꺼냈어요. 하얀 속치마를 입고 속저고리를 입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버선을 신고 주름 많은 다홍치마를 입었어요. 색동 저고리를 입고 예쁜 배자를 입었어요.
혼자서 고름을 매는 건 어려워요. 할머니, 저고리 고름 매주세요. 할머니가 두루 주머니를 달아주시고 머리에 댕기도 매주셨어요. 어느새 동생도 돌복을 입고 방긋방긋 웃고 있네요. 동생 돌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엘리는 오늘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때였지요. 엘리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집에서 나왔어요. 엘리 가족은 열기구를 타는 곳에 왔어요.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풍선들이 있었어요. 풍선에는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큰 바구니가 달려 있었어요. 엘리 가족은 바구니에 탔어요. 열기구 조종사는 풍선 밑에서 뜨거운 불꽃을 쏘았어요. 풍선은 점점 팽팽해졌어요. 열기구가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어요. 땅이 조금씩 멀어지고 자동차는 손톱만큼 작아졌어요. 엘리는 조금 겁이 났어요. 누가 풍선을 바늘로 콕 찌르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너무 신기해서 무서운 것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늘에는 열기구가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엘리는 저 멀리 보이는 열기구에 손을 흔들었어요. 엘리가 탄 열기구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어요. 쿵 소리와 함께 바구니가 땅에 내려앉았어요. 엘리는 이번 비행을 오래오래 기억할 거예요.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하늘은 맑고 파도는 잔잔합니다.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다이빙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리발을 신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우리는 물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등과 꼬리가 노란색인 물고기 떼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솔베 감팽입니다. 화려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지요. 등 지느러미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았습니다. 주황색 몸에 흰 줄무늬가 있는 이 물고기는 흰동가리입니다. 흰동가리는 말미잘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곰치와 청소 놀래기도 보았습니다. 곰치는 바위 틈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었고, 곰치의 이빨 사이를 청소 놀래기가 청소해주고 있었습니다. 성게는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어 밤송이와 닮은 모양입니다. 성게 옆에는 문어가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문어가 보이나요? 문어는 주변에 맞게 색깔과 무늬를 바꾸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문어만큼 모습을 잘 숨기는 실고기 2마리도 보았습니다. 실고기는 색깔과 모양이 해초와 비슷해서 찾기 쉽지 않지요. 물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듀공이었습니다. 듀공은 우리보다 몸집이 더 컸고 해초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바닷속 탐험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바다에 사는 친구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으니까요.